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김민주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향해 빈정거렸다.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괴물 취급하나 봐. 하하. 성모님. 당신 아들도 우리처럼 사랑할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네. 그의 목소리는 장난기 어린 도발로 가득했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상처가 꿈틀거렸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교회 문 앞에서 무너져 내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곳에 서 있는 건 어제의 자신을 비웃는 듯한 낯선 청년이었다. 민주는 서울의 번잡한 대학 캠퍼스에서 자랐다. 20살의 나이. 그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머리카락은 가볍게 염색된 갈색으로 물들었고 옷차림은 항상 세련된 스트리트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깨달은 자신의 성향. 그는 남자를 사랑했다. 가족은 가톨릭 신자였다. 아버지는 엄격한 회사원, 어머니는 매일 미사에 나가는 신심 깊은 여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포용하지만 그런 사랑은 죄악이야 라는 어머니의 말은 민준의 가슴에 깊은 칼자국을 남겼다. 어젯밤, 친구들과의 파티는 평소처럼 시끄러웠다. 캠퍼스 근처의 작은 펍에서 민주는 술기운에 취해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우리 학교에 새로 생긴 그 성모 마리아 동상 봤어. 완전 촌스럽지 않? 마치 너희들 다 잘못 산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맞장구 쳤고 다른 친구는 야, 민준아, 너 또 그 소리야. 종교 타령 그만해라고 했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동상 사진을 보여주며 과장되게 흉내를 냈다. 오, 성모님, 제발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특히 게이 죄인들요. 웃음이 터졌지만 민준의 눈빛에는 쓴웃음이 스쳤다.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몇 달 전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내가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라고 한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주는 창밖비를 바라봤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사람들로 가득한 밤거리는 그의 외로움을 더 키웠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학 생활은 자유로웠지만 진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가끔 속내를 털어놓았고 그마저도 익명으로. 친구들은 그의 유머를 좋아했지만 깊은 대화는 피했다. 민주는 늘 웃는 얼굴로 버텼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숙취에 머리를 쥐어짜며 일어났다. 시계는 9시를 가리켰고 오늘은 중요한 디자인 프로젝트 마감일이었다. 급히 샤워를 하고 캠퍼스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학교 정문 앞에 새로 세워진 성모 마리아 동상은 어제의 장난거리처럼 서 있었다. 민주는 무심코 그쪽을 흘끗 봤다가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렸다. 동상 옆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검은 코트 차림, 부드러운 갈색 머리, 그리고 눈빛이 어제 펍에서 본 누군가처럼 익숙했다. 안녕하세요. 청년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민주는 당황해 저요, 오라고 되물었다. 청년은 미소 지으며 어제 펍에서 본 것 같은데 김민준 씨 맞? 저는 이지훈이라고 해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왔어요. 민준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어제 파티에 초대된 적 없는 얼굴.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스쳤다. 봉산. 성모님 지키는 거요. 민준이 농담처럼 던졌지만 지훈은 웃지 않았다. 그 동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고통을 안아주는 존재죠.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지훈은 따라붙었다. 잠깐만요. 어제 당신이 한 말 들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펍에 있었어.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친구가 말해줬어요. 당신의 솔직함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긴 아픔도 느껴지네요.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다.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걸까? 그냥 장난이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민준의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렸다. 디자인 스케치에 집중하려 해도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분한 미소, 깊은 눈빛. 저런 사람도 게이일까? 아니, 신학 공부라니 절대 아닐 텐데 민준은 스스로를 탓했다. 프로젝트 마감을 위해 늦게까지 도서관에 머물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캠퍼스는 고요해졌다. 문득 지훈이 다시 나타났다. 여기서 기다렸어요. 커피 한 잔 어때? 이야기 좀 나눠요. 민주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캠퍼스 카페로 갔다. 지호는 차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가톨릭 가정에서 컸어요. 하지만 대학 와서 제 성향을 깨달았죠.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민준의 컵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저도 당신처럼요. 하지만 신앙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포용적일 수 있다는 걸 찾고 있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청년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안고 있다니.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지훈의 말을 곱씹었다. 포용적 사랑. 그게 가능할까? 그는 핸드폰을 들고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렸다. 종교와 게이, 공존할 수 있을까? 답글은 엇갈렸다. 누군가는 불가능해, 도망쳐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해라고 했다. 민준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다음 날, 민준은 지훈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학교 예배당 근처였다. 지훈이 함께 미사 보러 갈래요? 라고 제안했다. 민준은 망설였다. 어제의 장난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훈의 손이 그의 팔을 살짝 스쳤을 때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좋아요. 가보죠. 예배당 안은 고요했다. 사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무릎 꿇었다. 민주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봤다. 성모 마리아 상이 앞에 있었다. 어제 비웃던 그 상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미사 중 지훈이 속삭였다. 성모님은 고통받는 어머니예요. 우리처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사가 끝난 후 그는 무릎을 꿇었다. 24시간 전에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지훈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민준은 알았다. 이건 시작이었다. 사랑의 시작, 용서의 시작. 민준과 지훈의 만남은 그렇게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곧 깊은 연결로 이어졌다. 그들은 매일 캠퍼스에서 만났다. 지훈은 신학 서적을 들고 오고 민준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 디자인, 성모님의 망토처럼 부드러워 보이네. 지훈의 칭찬에 민준은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쉽지 않았다. 지훈의 가족은 더 엄격한 가톨릭 집안이었다. 내가 신학생이라면 그런 생각은 버려라는 아버지의 편지가 지훈을 괴롭혔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민준아, 요즘 교회에 가냐? 동상이 세워졌다는 소식 들었어. 기도 좀 해. 민준은 네,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었다. 그는 지훈에게 털어놓았다. 우리 가족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게이라는 걸 알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강요할 게 아니야. 하지만 이해는 줄 수 있어. 함께라면.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서울의 한강변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지훈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어. 남자아이였지. 하지만 교회에서 죄라고 배워서 스스로를 미워했어.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패션쇼에서 만난 선배한테 고백했는데 너 미쳤어 라고 당한 후로 숨겼어.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며 첫 키스 직전에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그들은 멈췄다. 아직은. 감정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됐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다. 민준이랑 그 신학생, 이상한 사이의 친구 하나가 민준에게 물었다. 아, 너 진짜야? 지훈이랑 민준은 부정하지 못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지훈은 더 힘들었다. 신학 동아리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실망이야 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고조되는 긴장 속 민준의 가족 방문이 다가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민준은 지훈을 소개할지 고민했다. 결국 숨겼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민준아, 요즘 친구는 어때? 여자친구 생겼어. 민준은 웃으며 아직 없어요. 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내가 요즘 교회 동상 근처에서 어슬렁거린다는 소리 들었어. 장난치지 마라.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의 장난이 어떻게... 식사 후 민준은 지훈에게 달려갔다. 우리 가족이 알아. 어떻게?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내가 실수했어. 어제 펍에서 네가 한 말, 친구가 가족에게 말했대. 미안해.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너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 그는 지훈을 밀치고 달아났다. 밤거리를 뛰며 눈물이 흘렀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 다음 날, 민준은 프로젝트를 포기할 뻔했다. 스튜디오에 홀로 앉아 스케치북을 찢었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거야. 고통만 주는 거. 문득 지훈의 메시지가 왔다. 만나자. 설명할게. 민준은 삭제하려 했지만 발걸음이 교회로 향했다. 예배당 문을 열자 지훈이 무릎 꿇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랑 때문에 민준은 문턱에 서서 울었다. 24시간 전에 무릎 꿇음이 떠올랐다. 이제는 지훈의 차례였다. 그들은 대화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가족도 나를 미워할 거야. 하지만 너를 잃는 게 더 무서워. 민준은 지훈을 끌어안았다. 나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포옹은 그들의 첫 진심 어린 연결이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엄격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그들은 지훈의 기숙사에 머물며 내 미래를 생각해라. 신학생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라고 압박했다. 지훈은 민준을 숨겼지만 우연히 어머니가 민준의 사진을 봤다. 이 아이가 의심이 시작됐다.
지우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집안은 소란스러워졌다. 아버지는 교회를 떠나라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며 기도했다. 민주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훈에게 너 가족 때문에 나 버릴 거지? 라고 물었다. 지훈은 잔이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민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친구들에게 의지했다.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친구 하나, 레즈비언인 수진이가 말했다.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수진이의 말은 민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반대를 이겨낸 경험이 있었다. 한편 학교에서 큰 이벤트가 있었다. 엘집크 플러스 클럽의 프라이드 행사. 민준은 지훈을 초대했다. 함께 가자. 우리 자리를 보여주자. 지훈은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행사 당일 캠퍼스 광장은 무지개 깃발로 물들었다. 민준과 지훈은 손을 잡고 섰다. 하지만 종교단체 학생들이 항의했다. 이건 죄악이야. 하나님을 모독해. 그중 한 명이 어제의 동상 장난을 언급하며 민준을 지목했다. 저 녀석이 성모님을 비웃었어. 혼란이 일었다. 누군가 민준을 밀쳤고 그는 넘어졌다. 지훈이 달려와 막아섰다. 그만해. 사랑은 죄가 아니야. 싸움은 경비가 와서 진압됐지만 민준의 팔에 상처가 났다. 병원으로 가는 길, 지훈은 울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민준은 웃으며 아니,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날 밤 그들은 병원 옥상에서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서로의 온기가 모든 걸 녹였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계속됐다. 지훈의 아버지가 민준을 직접 만났다. 카페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치게 할 거냐 라고 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이를 사랑해요. 그게 죄라면 저는 기꺼이 벌 받을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신앙을 버리면 용서할 수 있다 라고 했다. 민준은 지훈이가 선택할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만남 후 지훈은 갈등에 빠졌다. 그는 교회에서 홀로 기도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답은 오지 않았다. 민준은 기다렸다. 며칠 후 지훈이 말했다. 가족과 화해했어. 하지만 신앙은 지킬 거야. 그리고 너도. 그들은 함께 신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 속 포용의 이야기들.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해. 우리도 포함이야. 민준의 가족도 움직였다. 어머니가 서울로 다시 왔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민준아, 내가 무릎 꿇던 그날 엄마 봤어. 민준은 놀랐다. 엄마,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픔, 느꼈어. 성모님처럼 엄마도 안아줄게. 그 포옹은 민준의 상처를 치유했다.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최고조의 갈등이 왔다. 지훈의 신학시험이 다가오고 학교에서 종교 vs LGBTQ 논쟁이 폭발했다. 한 기자가 민준의 장난 영상을 퍼뜨렸다.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게이 학생이 성모를 모독. 민준은 절망했다. 내가 다 망쳤어. 지훈은 아니, 이게 우리 이야기의 일부야 라고 했다. 그들은 공동 성명을 냈다.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종교도, 성정체성도. 시위가 일어났다. 교회 앞에서 무지개 깃발과 십자가가 마주쳤다. 민준과 지훈은 중앙에 섰다. 누군가 돌을 던졌고
지훈이 맞았다. 피가 흘렀다. 민주는 소리쳤다. 그만. 우리는 같은 인간이야. 군중이 조용해졌다. 한 노신부가 앞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용서하라.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 사건 후 변화가 왔다. 학교는 화해 세미나를 열었고 민준과 지훈은 판넬로 나섰다. 그들의 이야기는 뉴스가 됐다. 종교와 LGBTQ, 대화의 시작, 가족들도 모였다. 지훈의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했고 민준의 아버지가 내 선택 존중할게라고 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의 졸업 디자인쇼. 무대에 오른 옷은 성모의 망토를 연상시키는 무지개 색깔의 코트였다. 지훈이 첫 줄에 앉아 박수쳤다. 쇼 후 그들은 한강 다리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자유로웠다.